자, 여러분, 관찰한다는 행위 하나가 말 그대로 우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탐구 시간에는 양자역학과 인간 의식이 만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 기막힌 교차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이 평범한 행동 자체가 지금 현실을 바꾸고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나지 않나요? 실제로 2023년에 해리오트 와트 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 놀라운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이 세상을 실시간으로 창조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복잡하고 기묘한 양자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가 하나 필요하겠죠? 오늘은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쥐의 뇌 속에서 진동하는 양자장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양자 측정 문제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미스터리이자 우리의 첫 번째 단서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현대판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크린을 향해 전자를 쏘면 이 녀석들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분명히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여야 할 전자들이 마치 물결처럼 스스로 간섭하면서 파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슬릿 앞에 탐지기를 딱 설치해서 전자가 대체 어느 구멍으로 지나가는지 지켜보는 그 순간 놀랍게도 간섭 패턴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평범한 모래알들처럼 뭉쳐진 패턴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이걸 바로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누군가 측정을 하기 전까지 이 전자들은 사실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확률로만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 이른바 파동함수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딱 쳐다보는 순간 그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가 콕 찝어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현실로 고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 의식과 파동함수입니다. 이번 탐구의 진짜 핵심 용의자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이 차가운 물리학 방정식에 공식적으로 끼어들게 된 걸까요? 존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라는 엄청난 학자들이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까 말한 그 파동함수가 붕괴해서 명확한 하나의 현실이 되려면 단순히 기계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의식적으로 인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자체가 현실을 만드는 필수 부품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심오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생명 없는 카메라 렌즈만으로도 양자 파동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실을 진짜 현실로 확정 지으려면 물질이 아닌 무언가, 즉 관찰자의 의식적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방금 그 생각,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구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좀비 고양이 역설에서 케렌베르크 보주크루트가 제시한 반대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쪼개서 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야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아무도 관찰하지 않은 과거가 나중에 관찰되는 순간 통째로 바뀌어버리면서 수학적으로 볼 때 이미 죽었던 고양이가 짠 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 황당한 논리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비평가들이 이 역설을 들면서 의식이 개입한다는 해석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번째 주제,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좀비 고양이가 의식 개입 이론을 물어뜯는 동안 최근에 진행된 실제 물리 실험 하나가 우리가 믿고 있던 객관적 사실이라는 개념에 엄청난 반전을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해리오트 와트 대학교 연구진이 6개의 얽힌 광자를 쓴 양자 컴퓨터로 그 유명한 위그너의 친구라는 사고 실험을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자 영역에서는 사실이라는 게 철저하게 관찰자 개인에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인용구에 적힌 것처럼 두 명의 관찰자가 완전히 다른 각자의 사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사고 실험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닫힌 방 안에 있는 친구는 동전을 던져서 확실한 결과를 하나 관찰합니다. 그런데 방 밖에 있는 위그너가 측정해보면 그 친구와 동전 모두가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중첩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해버리는 겁니다. 5번째, 뇌의 양자춤입니다. 만약 현실이 진짜로 주관적이고 의식이 거기에 관여한다면 대체 우리 머릿속 생물학적 구조 안에서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 2025년에 요아힘 케플러가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최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는 뇌세포 안에 있는 엄청나게 작은 관, 즉 미세소관을 주목했는데요. 뇌의 메신저인 글루타메이트가 텅 빈 양자진공 상태의 에너지인 0점장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파수입니다. 정확히 7.8THz에서 공명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분자들이 마치 군인들이 각 잡고 일제히 행진하는 것처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30GHz라는 내부 전파를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생각들을 조절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마취제가 정확히 방금 말한 그 양자 진동을 방해합니다. 글루타메이트가 0점장과 공명하는 걸 막아서 말 그대로 뇌의 양자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딸깍 꺼버리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 위스트 실험에서 미세소관을 안정시키는 약을 맞은 쥐들이 마취를 무려 70초나 더 버텨냈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 메커니즘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 위대한 의식 논쟁입니다. 이런 엄청난 연구 결과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전히 과학계는 이 문제를 두고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볼까요? 헨리 스텝 같은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현실에 진짜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이걸 규모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처럼 크고 뜨겁고 복잡한 곳에서는 양자 효과가 살아남기엔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는 게 그들의 반박이죠.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팽팽합니다. 심지어 어떤 물리 포럼에서는 이걸 두고 전형적인 양자 사이비, 즉 퀀텀 우우라며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일상으로 넘어오는 순간 양자역학의 그 기묘한 불확정성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오늘 이 놀랍고도 복잡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그저 우주라는 차갑고 빈 공간에 툭 던져진 생물학적 기계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바로 뇌 속의 그 섬세한 양자춤을 통해서 스스로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주 그 자체일까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이 질문을 마주한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